댓글로 이재용 만세를 외치면 삼성에서 휴대폰을 줄지도 모릅니다. 진짜냐고요? 당연히 구라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의 대기업 삼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지만 그중 삼성전자는 2019년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코카콜라의 뒤를 이어 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기업이죠.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영업이익만 해도 국내 GDP의 10%가 넘어갈 정도이고 뉴질랜드의 GDP를 앞설 정도죠. 삼성은 고 이병철 회장에 의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해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수를 팔기도 했고 대구 지역의 과일과 포항의 건어물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죠. 1950년에는 국내 무역회사에서 1위로 올라갈 만큼 크게 성장했고 이듬해에는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참고로 삼성이라는 이름의 삼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나타내며 성은 밝고 높고 영원히 빛나는 것을 뜻합니다. 삼성물산이 2015년 제일모직에 합병되기 전에 건설부문과 상사부문으로 나눠졌었는데 이중 상사부문은 그룹사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삼성 로고는 지금까지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4번 바뀌었죠. 지금 삼성의 로고는 1993년 리뉴얼한 이후부터 계속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케팅에 사용하는 로고는 문자 마크만 사용합니다. 이후 삼성물산의 성장을 바탕으로 삼성은 계열사를 설립하며 다양한 분야로 발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 제일모직, 신세계백화점, 신라호텔, 건설 등의 계열사들이 차례대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 중에는 삼성의 피를 이어받은 기업들이 참 많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1968년 이병철 회장은 회사로 돌아와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전자 공업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일본 산요사와의 합작을 통해 가전사업에도 참여하는데 당신 기술력이 없어 부품을 모두 일본의 산요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첫 시작은 TV 생산이었습니다. 이 흑백 TV는 파나마에도 수출되고 이후 미국에도 수출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요. 삼성이 가전제품으로 거둔 첫 성공이었죠. 1979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인해 이병철 회장이 물러나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에는 삼성그룹 회장 자리를 승계하죠. 당시 TV도 잘 팔렸지만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준 건 반도체인데요.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삼성을 변화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삼성은 1938년부터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탑 클래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한 건 모토로라나 인텔, 마이크론 등의 미국 회사였고 히타치나 미쓰비시 같은 일본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을 이기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의 이러한 행동에는 미국 견제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삼성의 반도체 산업을 일찌감치 눌러버리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 라인을 늘려버리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요. 당시 반도체 부문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도체에 더 큰 투자를 합니다. 결국 1988년 삼성은 D램 부분에서만 3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게 되는데 적자 본 것까지 다 계산해도 1,3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3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칩 제조사가 됩니다. 1993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여지없이 세계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저가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 인식을 없애고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부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신경영을 외치며 회사를 바꿔갔습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삼성전자의 경우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죠. 90년대 들어서는 어디서든 전화할 수 있는 애니콜이라는 핸드폰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휴대폰 분야에서도 히트를 쳤는데요. 이는 이후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찾아온 스마트폰 열풍은 국내 제조사들을 변화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2008년 6월 옴니아 시리즈를 내놓았지만 이는 희대의 망작으로 평가받으며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삼성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갤럭시 시리즈를 탄생시켰는데 갤럭시 S는 2010년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삼성은 카피캣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면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를 내놓으면서 점점 프리미엄 이미지를 쌓아갔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칩 등의 부품을 빠르게 자사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과감하게 인지도 높은 애니콜을 버리고 갤럭시라는 새로운 브랜딩에 집중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았죠.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드로이드를 만든 앤디 루빈이 2003년 삼성에 먼저 자본 유치를 제의했는데 삼성은 안드로이드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고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팀은 2주 뒤에 구글에게 오퍼를 넣었고 2005년 초 구글이 안드로이드사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이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고 있으며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이를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죠. 삼성전자는 과연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굳건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